이제 상쾌한 음악과 함께 주말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기분을 가져야 하는데 이번 주는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집중호우가 또 예상이 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제가 아까 잠깐 긴급 뉴스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가 지금 그것이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각의 시각으로는 그 런던에 있는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인가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방송에도 차질이 생길 정도고 지금 이륙이 특히 힘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그런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금요일 저녁입니다. 이번 주 승부 그래서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진영 변호사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의 남자 예. 최진영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안대학교 배정호 교수님이십니다. 네, 역시 금요일의 남자 배종호입니다. 예. 아니 두 분 수첩 갖고 다니세요, 우리 네. 배 교수님? 갖고 다닙니다. 갖고 다니세요? 수첩 안 갖고 다니시죠? 저는 포니 수첩입니다. 예, 저도 이게 여기에 닿는데 만일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가 아니라 이게 구글이나 이런 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일정도 다 날아가게 생겼어요, 지금. 장애인 되는 거죠, 뭐. 글쎄요. 네. 이게 다 날아가게 생기면 이거 그래서 오늘 이 지금 사태가 어떻게 수습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저도 이게 수첩을 다시 갖고 이게 아날로그는요. 네. 이게 그래서 안전해요. 이게. 그렇죠. 두 네? 개를 다 써야죠. 내 잘못으로 잊어먹으면 내 잘못이지만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다 날아가 버리면 이게 이거 어떻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백업해 놓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백업도 날아가면 어떻게 그렇게 되진 않죠. 그러니까 결국 단말기 자체에 저장하고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것을 항상 같이 하는 걸로 해서 저는 이런 상황을 대비하는 것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아주 저도 굉장히 이거 내일 되면은 제가 이게 지금 사실 뉴욕 증시도 어떻게 될지 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이거 확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게 이렇게 또 큰 문제가 야기될지는 몰랐어요. 그게 또 성견지명 역시 아날로그 우리 세대 우리가 나이가 동갑이거든요. 근데 아마 예. 그 기자 출신 분들은 기자 수첩 예. 그런 게 원래 평생 기자 있다 보니까 출신이시니까 더더나 아마 우리 그렇게 배 있는 교수님. 것이고 네? 저도 한 10수년 동안 시스템 다이어리를 써왔다가 두 개를 병행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이 스마트폰으로 넘어왔는데 오늘 사태를 겪으면서 이게 디지로그로 가야 되는 것이지 완전 디지털로 가는 것은 조심스럽다는 걸 느끼게 되네요. 저는 사실 대학교 다닐 때 항상 도시락을 갖고 다녔어요. 저 옛날에. 그래가지고 손에 뭘 드는 게 왜냐면 그때 제일 부러운 게 애들 막 밖에서 사 먹고 이런 애들은 가볍게 들고 다녔잖아요. 네. 예? 파일 하나 들고 다니고 뭐 이랬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부러워서 저 손에 드는 게 그래서 되게 싫어해요 지금도.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 넣고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 불안해요. 예. 우리 얘기 또 해야죠. 자, 그러면 이번 주 승부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 승자. 팀 코리아 채권전 24조 수주. 와. 이거 완전 대박 아닙니까? 대박이죠. 야, 그거 대박인데. 그래서 한국갤럽 여론조사 보면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입니다.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인터뷰 방식의 여론조사 실시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시민위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게 4%가 올랐어요. 29%입니다. 그 아침에 어떤 기자님이 저한테 이제 멘트 따려고 이제 전화를 했는데 원인이 뭐냐? 암만 생각해도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체코 운전 수주. 그렇죠. 예. 결국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건 아닙니까? 사실 깜짝 놀랐어요. 지금 배 교수님한테 바보야 이런 줄 알고. 그게 아니고요. 네. 아니, 근데 옛날에 뭐... 그 부시 대통령 하고 클린턴. 클린턴이 그 선거할 때에 뭐 부시가 어쩌고 저쩌고 그 전쟁에 이겼네 했더니만 바로 일스 이코노미. 그러니까 슈투피드. 바보야. 이게 문제는 경제야 했듯이 저도 참 아쉬운 게 이
경제나 뭐나 타이밍이 예술인데 이게 만약에 지난 4월 10일 총선 전에 이렇게 터뜨렸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난 총선에 이렇게 국민의힘이 참패는 겪질 않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그때 지금 전에는 앵커님- 엑스포가 이제 좀 말씀대로 거꾸로, 예. 여권을 보면은 오를 요인은 이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아이 그런 건 완전 뭐 아니고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보면 네네. 지금 뭐 국민의힘 지금은 저의 지지층도 타이밍인데요. 근데 잠깐만요. 타이밍은 최진영의 타이밍인데. 아니요. 근데 아니,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는 게 네. 국민의힘 지지율이요 5%가 올랐어요. 예, 잠깐만 그래서 5%가 제가 아니라 말씀드린 3%. 거는 아 똑같구나. 그런 상황 민주당이 아니, 떨어졌군요. 그러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4% 포인트가 올랐으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없으면 더 올랐다? 이 효과는 더 클 수가 있다. 그럴 그런 수 얘기를 있죠. 하려는 거예요. 그럴 수 이제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거의 10% 가까이의 어떤 상승이 있었을 거 너무 아닌가 하는 지나치게 제 오버하지 말고.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뭐 잠시만 뭐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 지금 현재의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당 대표에 나서면서 먹사니즘이 유일한 어떤 이념이다. 한마디로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누구한테 있느냐 했을 때에 그렇게 민주당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의 지지율은 답보 상태인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와 같이 그 죄송한데 민주당 지지율은 답보 상태가 아니고요. 오히려 지난주 대비해서 3% 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여론조사 얘기했으니까 이건 정확히 예, 정확하게 얘기해야죠. 말씀해 예. 주셨는데 결국 그런 그래서 상태 속에서 국민의힘과 8% 포인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는 8%라고 하면은 이제 그 오차범위 밖으로 지금 벌어진 예. 것 같은데 민주당의 그 어떻게 보면 의회 폭고 의회 독주를 넘어서 독재로 넘어서는 이런 상황에 대한 민심의 역풍이 아닌가 싶고요. 그 반면에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해외에서 체코 원전 수주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재미있는 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유럽입니다. 유럽이 어떻게 보면 원전의 그 최강국 중에 하나가 또 프랑스인데 프랑스와 대한민국이 맞대 1대1로 강하게 맞붙었는데 이게 프랑스 안방에서 우리가 그 안방을 뺏어냈다는 점이 굉장히 큰 것이고 오늘 어제에 이어서 오늘 그 신문에 봤더니 그 뉴스에 봤더니만 대기업 이 K팀이란 것이 결국 한국수력원자력뿐만 아니고 그 대우건설 그리고 또 그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이 민관이 합동해가지고 해놨다는 점에서 아주 또 큰 의미가 있고 더불어서 오늘 그 후속 보도를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전방 파급 효과, 후방 파급 효과가 높아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까지도 낙수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는데 이런 어떤 성과를 계속 거두어낼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어떤 국민의 어떤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는 문제를 해결해낸다고 하면은 그 어떤 것보다도 이 포인트를 하나하나 딸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정치적 논란 아무리 민주당이 탄핵의 길로 간다 하더라도 한마디로 민주당은 낮게 간다 하더라도 국민의힘과 그 윤석열 정부는 높게 가면서 국민의 민생을 챙긴다는 이런 이미지 굉장히 좋은 점에서 저는 K팀의 승리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뭐 여기에는 우리 배 교수님도 뭐 어쨌든 우리나라 좋은 거니까 뭐 여기서 이견은 뭐 크게 없으실 것 같고. 네, 제가 좀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뭐 세계 경제도 그렇게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한국 경제는 특히 지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24조 원의 사업비가 예상이 되는 그런 이제 큰 프로젝트를 따냈다는 점에서 국민 한 사람으로서 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또 뭐 경제 효과로는 뭐 한 50조가 예상이 된다고 해요. 그런 점에서는 뭐 이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염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아까 4%가 올랐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 되거든요. 29%.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 아까 이제 뭐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진 거는 의회 폭고 의회 독주라고 일방적으로 해석한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일단 구조적으로 민주당은 지금 야권이 분열돼 있잖아요. 조국 신당이만 9% 정도는 가니까 합치면은 훨씬 더 국민의힘 지지율보다는 더 높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원전 수주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만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신재생 에너지 정책 방향으로 가는데 지금 후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OECD 국가 가운데 지금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이 줄어든 데는 이제 한국이 유일하거든요. 그리고 또 신규 설비 용량을 보면은 14%가 줄었어요. 2021년도에 4,454메가와트인데 2022년도에는 이제 3,800메가와트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R이 100. 그래서 이제 100%를 다 재생 에너지로 전력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해외 수출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수출에 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뭐 수출하는 거는 좋지만 원전을 이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금 스웨덴도 원전을 좀 더 지려고 하고 네. 네덜란드도 원전을 더 지려고 하고 이태리도 마찬가지. 이탈리아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물론 신재생 에너지도 중요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AI 이 시대가 있는데 AI에 필요한 전력 소모 특히 이제 전기차 막 이거 만들어내는데 전기차가 전기 없이 어떻게 갑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게 세계적 추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잘 된 거죠. 예. 그럼요. 자, 우리 박 교수님. 네. 승자. 승자. 저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하. 우원식 국회의장을 선택한 이유는 우원식 국회의장 같은 경우 민주당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체적으로 뭐 중립이라고 하지만은 또 뭐 무소속이라고 하지만 친정을 편을 드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 완전히 정면 충돌. 그러다 보니까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지금 이제 개원식이 아직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역대 이제 최장 그런 이제 지각 국회로 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여야 모두에게 따끔한 지금 메시지를 던졌어요. 일단 민주당 친정인데 방송사법 처리 문제 중단해라.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임명 문제 이 부분도 이제 탄핵하고 있는데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일단은 좀 중단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정부 여당도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좀 중단을 해라. 그리고 방통위 2인 체제인데 파행 운영을 좀 중단해라. 그러면서 이 문제가 되고 있는 방송법 개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라. 그래서 24일까지 입장을 기다리겠다. 이런 최후 통첩을 던졌습니다. 예. 저는 어떻게 우원식 국회의장이 승자가 될 수 있을지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대통령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권한은 뭐죠? 인사권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국회의장 그것도 탈당해서 중립적인 지위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인사권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 그리고 또 이사 선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 이거 오히려 행정부의 인사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직권남용 아닙니까?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승자다? 제 법적 논리로서는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부분이 된다고 하면은 물밑으로 해서 그런 부분은 좀 협조를 구하거나 조율을 구하거나 저는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대놓고 방송사법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상 민주당의 편을 들어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중립을 벗어난 국회의장의 어떤 그 행태에 대해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부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서 승자다 저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반론해야 되겠는데 두 가지를 섞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이제 방송사법 처리 문제 또 하나는 이제 대통령의 인사권 문제를 섞어서 얘기했는데 일단 방송사법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여든 야든 정권만 잡으면 지배 구조는 바꾸지 않고 자기들이 선호하는 사장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요. 그래서 지배 구조를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여든 야든 일방적인 우위에 있는 지배 구조를 고집하지 말고 지금 번국민협의체를 만들어서 여야는 물론이고 언론사 또 그리고 언론 학계 시민사회단체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제3의 안을 만들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여든 야든 어느 쪽의 편을 안 드는 거다. 그래서 제가 승자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 인사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금 뭐 방송 장악 기술자라고 지금 야권에서는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탄핵 절차를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에서 제대로 안 돼도 대통령 임명 강행하면 방통위원장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또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그 전에 한 달도 안 돼서 물러날 거예요. 그러면은 법대로를 서로 하는 거예요. 대통령도 법대로 그리고 민주당도 법대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한 악순환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타협안을 냈는데 이게 잘못됐다? 저는 동의할 수 없죠. 더구나 공영방송은 KBS 출신이시니까 또 관심이 많으실 거 제가 아니에요. 꼭 이거는 강조하고 싶은데 KBS 사장도요. 민주당 측에서 정권 잡으면 자기들 사람 내려보내. 그리고 또 국민의힘이 정권 잡으면 또 자기들 사람 내려보내. 이런 악순환은 정말 정권의 향방에 상관없이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 그건 제가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국회 원구성할 때 법대로 하자며요. 법대로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걸 못 하고 있는 게 민주당 아닙니까? 법대로 해서 지금 현재의 방송통신 방통위법에 따르면은 2인 이상이 소집 요구를 해서 과반수가 찬성하면은 되도록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법입니다. 그 현행법에 따라서 뭔가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민주당의 당 대표를 넘어서 민주당 당적도 이탈한 우원식 국회의장마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침해적인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다. 저는 이거는 상권 분립 헌법의 원칙상 있을 수 없는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민주당에서 어떤 그 얘기를 한다는 것은 뭐 그거는 오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현행 법대로 하자고 해놓고 원구성할 때 그렇게 법대로 하자고 해서 지금 그 실질적으로 지금 핵심되는 법사위라든가 아니면 과방위라든가 아니면은 국회 운영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민주당이 싹쓸이 하듯 가져가 놓고 이제 대통령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인사권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법을 다 어떻게 보면은 바꾸자고 하고 더불어서 행정적으로는 이른바 예방적 부작위 소송 뭘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하는 소송 자체가 지금 현재로서는 행정소송법상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하려고 하니까 임명하자마자 바로 뭘 하지도 않았는데 탄핵하겠다. 예. 그것 자체가 국회권 권한의 남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저도 짧게 한다고 그랬는데 간단하게. 꼭 길게 하니까 좀 짧게도 좀 해주세요. 두 가지를 또 얘기해 버렸어요. 첫 번째로 원구성을 법대로 한다고 그랬는데 법대로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법대로 지금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 두 번째 방통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여야 합의제입니다. 그래서 5인 체제가 정상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한 2인 가지고 2인 체제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자, 그런데 잠깐만요. 그런데 내가 이 2인 체제가 불법이라고는 안 했어요. 그런데 잠깐만요. 불법이 아닌데 왜 탄핵을 해요? 아니 잠깐만요. 그렇게 얘기하면 더 안 맞죠. 에이. 자, 2인 체제로 가는 것 파행이죠. 비정상이죠. 그런데 불법은 내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헌법에 보장된 국회 탄핵 소추 절차를 밟은 것이 불법입니까? 불법이죠. 왜 불법이에요? 왜냐하면은 요건이 안 되니까 헌법과 그러면은 법률에 좋아요. 중대한 위법이 좋아요. 있을 때 하는데 불법이 아니라면요.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좋아요. 그럼 위법한 주장인 거예요. 내가 물어볼게요. 그럼 국회 탄핵 소추 절차가 불법이다. 그러면 왜 불법을 하는데 도망가죠?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탄핵 당해도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입법 폭주고 그건 입법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잠깐만요. 법률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지금 거죠. 이제 도망간 분은 그 도망간 거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탄핵이 무서워서 도망갔다라기보다는 본인이 탄핵을 하면 그 정도의 직무 정지 기간이 계속 유지가 그렇죠. 되고 예. 자리를 차지하니까 2인 체제가 아니라 1인 체제가 돼 버리면 그렇죠. 완전히 마비가 되니까. 지금 방통위가 마비가 된다라는 그런 해석도 바로 그 가능하기 말입니다.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탄핵 소추 절차가 집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왜 불법이라고 얘기하냐 아니요. 이거예요. 그게 불법이 아니고 지금 또 최진영 변호사님이 불법이라고 얘기한 건
지금 취임도 안 된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탄핵을 얘기하는 게 불법이다 이거죠. 아니 그러면 정치적으로 행위가 잘못됐다고 할 수 있지만 불법이란 거는 법률가가 할 말이 아니죠.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 하시고 자 3부는 여기서 끝내고요. 무슨 국민의힘 전당대회 하는 것 같아요. 자 잠시 뒤 4부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자 이번 주 승부 3부에 이어서 계속 이어갈 텐데요. 지금 이 자리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배정호 세안대학교 교수 최진영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가만히 있어. 이제는 최진영 변호사님이 패자를 말씀하신 순서죠. 왜 한숨 붙으시세요? 그 패자에 굉장히 연민이 많으시고요. 요즘 정치권 그건 아니고요. 뭐 한숨 나올 만하죠. 그렇죠.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님이십니다. 예. 이유는 지난주에 제가 승자라고 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작용 반작용인데 첫 번째 이유는 뒤끝이 있으세요. 재판 지연 전략을 나름대로 법적으로 탁 날렸는데 대법원에서 노 했습니다. 그거 무슨 병합인가 그거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말이 병합인데 결국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거기에 수원지방법원의 재판에 넘겨진 사건을 합쳐서 서울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신청을 상급법원인 대법원에 요청을 했는데 한 달이 채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아니올시다. 그냥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셔가지고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 받아야 됩니다라는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 신청대로 이 그 수원지방검찰 법원에 기소된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제3자 뇌물죄 그리고 또 그 외국환 그 거래법 위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게 기존에 있는 사건에 또 덧붙이니까 도대체 대법원 그러니까 2년 3년 뒤에 대통령 선거 있을 때까지 판결이 1심 판결 나기도 어려웠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걸 노리고 결국 그 병합 신청을 했었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적인 평가인데 대법원이 그러지 않고 그건 그것대로 가시고 오히려 그 이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거기에 그럴 건 결정이 나니까 검찰이 받고 더블로 무슨 말이냐. 그것은 당연히 수원지방법원에서 하는 것이고 성남FC하고 뭐 딴 거를 그렇죠. 나누자 지금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그것도 지금 같은 재판부에서 잡고 계속 지연될 게 아니고 그거 하나하나 따로 나눠가지고 별도로 재판을 해라. 그래서 헌법상 얘기하고 있는 신속한 재판을 해서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지금 신청을 하다 보니까 결국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그런 경험이 됐다는 점에서 저는 이번 주의 패자는 이재명 민주당 간단히 얘기해서 후보였다. 성격이 다른 두 사건을 같이 재판해달라는 거는 그거는 논리적이지 못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 아닙니까? 대법원이 판결의 이유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얘기 안 실무적으로 봤을 때에 이렇게 벌써 1심 판결에 대해서 심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된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재판부의 어떤 기소가 된 거에 대해서 병합 신청을 기각하는 케이스가 사실은 많습니다. 제가 좀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법에 없는 권리를 요구한 건 아니죠. 토지 관할 병합 심리라는 제도에 따라서 이재명 전 대표가 요구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법원에서 수용을 안 한 것이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변호사님이 이재명 전 대표 입장이라면 당연히 한 군데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 지금 4개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거를 수원하고 서울하고 왔다 갔다 하면은 일주일 내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인권 차원에서 저라도 한 곳에서 좀 받게
해달라고 요청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안 되고요. 저는 그리고 잘못됐다고 요청합니다. 아니,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렇게 신청하는 건 아니, 맞아요. 예.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그렇지. 근데 법원에서 당연히 그렇게 판단을 신청하는 것이 했다고요? 맞다면 내가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수용이 안 됐을 뿐이에요. 예. 근데 왜냐하면 재판 지연을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단정하니까 그거는 좀 오버한 것 같고, 두 번째로 대로 주고 말로 받았다라는 해석도 제가 동의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는 자기의 입장에 유리한 부분을 요구를 한 건데 그게 수용이 안 됐을 뿐이에요. 근데 검찰이 이제 그것과는 별개로 대장동 재판을 또 떼어서 또 재판해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일주일 내내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겠어요? 첫 번째로. 지금 민주당이 바로 그 논리를 내세웁니다. 아니 그러면은 첫 번째로 검찰은 너 고생해봐라. 완전 괴롭힌 거 틀림없다 이거는. 두 번째로는 물론 이런 것도 있겠죠. 빨리 재판 결과가 나오게 하겠다라는 건데 글쎄요. 이걸 서로 입장 차이가 다른 거니까 이걸 뭐 대로주고 말랐다, 대로주고 뭐 말로 받았다라는 부분은 해석에 동의 못합니다. 그 어쨌든 그 지금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이거 분할 이게 따로따로 할 가능성이 대법원이 그렇게 할 가능성 얼마나 보세요?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좀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요청할 수가 있어요. 신청했지만 결과적으로 법원이 그렇게 판단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평가를 제가 말씀드린 것 뿐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헌법에는 보면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그리고 또 본인은 본인은 무죄라고 주장하잖아요. 예. 무죄면은 최대한 빨리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는다고 요청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재판을 늦추려고 하죠? 왜 재판에 안 가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어떤 식으로든 해서 이 결론이 판결을 좀 났으면 좋겠다, 이거죠. 결론을 어떻게든 늦춰가지고 예. 이 대선에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네. 백 교수님 여기 저도 패자. 패자. 저는 이제 확실한 이거 패자는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 끝이 없어요. 확실한 패자 한동훈. 한동훈. 아마 빨리 동의할 것 같아요. 이유. 한동훈요. 이분이 쌈딱 본능이 지나치다 보니까 지금도 제가 볼 때는 특수부 검사 같아요. 조선 제1검인지 조선 제1불독인지 뭐 물면 안 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분은 정치인이거든요. 이제 특수부 검사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후보자들 간에 TV 토론했잖아요. 근데 사실 나경원 후보가 좀 세게 문 건 사실이에요. 당신이 법무부 장관 때 이재명 구속시킨다고 그랬는데 실패했지 않느냐라면서 그 책임을 상당히 몰아붙였는데 이게 제가 들어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이 상당히 통한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압을 하려다 보니까 나경원 후보가 2019년도에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기소가 됐는데 그때 자기 빼달라고 청탁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폭로해버렸거든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자, 그래서 패자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최 변호사님께 법조인이시니까 이걸 여쭤볼게요. 지금 뭐 저는 법을 잘 모르지만 지금 일설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일단 청탁을 거절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처음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그런 얘기가 있고 두 번째 뭐냐면 여러 사람을 특히 정치적 사건 개인의 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죠. 이 여러 사람이 얽힌 문제를 당시 원내대표였던 사람이 대표적으로 얘기한 건 청탁의 범주가 안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분석인데 일단 그거 해석부터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제가 아마 방송에서 제일 처음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 부정청탁 금지법 그러니까 김영란법에 따르면은 결국 그 원칙적으로는 수사나 관련해 가지고 청탁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김영란법 그 제5조 2항 3호에 보면은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할 경우에는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결국 그 나경원 그 전 원내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결국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그런 문제는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러면서 원내대표 입장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이거 정치적인 사건이니까 그분들 거 다 어떻게 보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비록 수사에 관한 것과 재판에 관한 것이지만 이게 그 선출직 공직자 내린 정당이
공익적 목적, 정치적 기소에 대해서 공익적 목적으로 취하해달라. 그것도 민법뿐만 아니, 그 국민의힘뿐만 아니고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관여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통합적인 차원에서 공소 취소를 해달라라는 그런 취지의 부탁을 했다라고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김영란법의 이 공익 목적의 예외 규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국민의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논리는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예, 좀 다른 말씀하십시오. 각도에서 얘기를 해야 예.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공익이냐 사익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공소 취소 제도에 대해서 좀 그래. 설명을 하면 예. 1심 판결 전에는 검찰에서 공소 취소하면 가능해요. 근데 지금 문제는 법무부 장관한테 나경원 지금 의원이 한 거거든요. 그럼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지휘 감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아까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3자를 공익 차원에서 제기를 했다면은 제가 볼 때는 면책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2차 토론회가 있었는데 아니다. 당신이 개인 청탁을 했다. 글쎄 그 부분이 그렇게 그 갔단 부분 말이에요. 맞아요. 그 부분 그거 어떻게 최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한동훈 후보와 나경원 후보의 진술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예컨대 이제 한동훈 후보가 개인이 청탁했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나경원 후보가 그렇습니다 하면은 그거는 범죄가 성립될 수도 있지만 진술이 엇갈리기 때문에 있고 다른 증거 보강 증거가 없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경원 후보로서는 나는 나도 기소가 돼 있지만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어떤 그런 그 의견을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게 무슨 죄가 되냐 이런 논리이고 다른 증거가 없다고 하면은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사안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김영란법 위반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다만 법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되긴 되겠습니다만 이 사안이 두 분이서 공개적인 어떤 TV 토론에서 이런 감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발끈하는 과정에서 그 누구도 승자가 아니고 모두 다 패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맥락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맞아요. 자유우파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오늘 그 두 분의 TV 토론이 정말 난감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짧게 첨언하면 짧게 하시고 승부처도 말씀해 주시고 네, 짧게 짧게 첨언하면- 플러스 승부처. 한동훈 후보의 말이 맞다면 예. 나경원 후보는 청탁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동시에 그 청탁을 받고도 신고를 안 한 한동훈 후보도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또 그거는 해석이 범죄가 다르더라고요. 아니에요. 아니 예. 잠깐만. 그래서 일단 진술이 서로 엇갈리면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사야. 어느 쪽이 맞는지. 지금 사실 어. 이게 점점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민주당 그리고 조국 혁신당 강력하게 수사해라 라면서 또 지금 특검까지 얘기하고 또 뭐 공수처 고발 문제까지 나오고 그건 있는데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그쪽은 원래 특검하고 공수처 빼놓으면 할 일일 별로 특검이잖아. 얘기가 없는 그 외에는 것 같아요. 하는 일이 근데 없잖아. 결론은 어떻게 집권당의 전당대회 당권 주자들 사이에 이런 문제까지 나오는 폭로전이 펼쳐지느냐. 그게 맞아요. 그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근데 승부처를 말씀해 달라니까. 승부처. 예. 제가 생각하는 이제 승부처는 국회 법사위입니다. 지금 이제 국회 법사위가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해 가지고 완전히 난장판이에요. 지금 뭐 폭력 사태로까지 오늘 갈 것 같아요. 그랬죠. 네, 예. 뭐 보니까 여야 뭐 의원 한 번씩. 전현희 근데 의원은 뭐 밤에 아니, 제가 상처를 그거는 TV에 잡힌 모습을 봤는데 진짜 네. 여기 이렇게 좀 뻘겋게 되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 행정실 허리도 다치시고. 갈비뼈에 뭐 부상해 입었다고 그러고 전현희 의원께서는 허리도 지금 좀 다치신 거. 그렇군요. 국민의힘도 고용진 의원 같은 고용진 경우에도 의원도 자기도 다쳤다. 밟혔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 일방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어떤 폭행을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아직까지 팩트가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제가 점을 안타까운 말씀드리고 것은 싶죠. 2019년도에 여야가 몸싸움 해가지고 그때 뭐 빠르, 27명 정도가 우리가 네, 흔히 그게 지금 방송용어로 나타났던 접하지 않지만 뭐 네네. 그 청탁 사건인데 왜 몸싸움을 또 하는 거죠? 그 빠루라고 얘기를 하는 그거 그게 노르발톱. 일본어기 때문에 노르발톱인데 노르발톱 그러면 일반 분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일반 건축 용어를 사용해 가지고 말씀드린 건데 그때 그래 가지고 저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가 그 국회 선진화법 위반. 위반으로 그 저 재판 받고 있는데 그게 지금 발단이 된 거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유 근데 승부처요. 승부처.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TV 토론회가 승부처가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승부처를 넘어서 이게 이전 투구작이 된 것 제일 같아서. 흥미로운 부분은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그 전당대회는 이제 거의 막판입니다. 근데 이제 과연 그러면 민주당의 그 TV 토론회는 치열하지 않을까? 김두관 후보의 화력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아까 그 우리 6시 전에 예, 2부였습니까? 김지수 후보죠. 후보님도 아직까지는 정치 초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만 네. 나름대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제 TV 토론회 1차 토론회가 있고 2차 3차가 가면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만만치 않은 정도의 폭로전이 나올 가능성. 이미 벌써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특히 이 그 오늘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 위증 교사 문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당내에서도 말은 안 하지만 걱정하고 있다. 라고 하고 그것이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를 넘어서 당에도 위험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어떤 추가적인 폭로가 일어날지 다음 주에도 저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토비 컨티뉴. 근데 사실은 국민의힘은요. 오늘 2시에 있었죠. 이제 끝났는데 TV 토론은 저는 사실 궁금한 게 TV 토론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까요? 간단하게 어떻게 보세요? TV 토론이요. 전당대회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어디 한으로 끝날 겁니다. 다만 그런데 지금 한동훈 후보가 된다고 그래도 앞으로 한동훈 후보의 리더십은 이번에 TV 토론 과정에서 나왔던 실언 이 파장은 두고두고 족쇄로 남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그게 참 저도 사실 깜짝깜짝 놀래고 제가 20몇 년 이 정치 이렇게 이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무섭다는 생각이 든 게 요새가 처음이에요. 예. 한동훈 후보는요. 단순히 지금 당권 주자가 아니고 사실상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거든요. 예. 네, 대권 주자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데는 좀 실패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세안대학교 배정호 교수님, 최진영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